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시장 상황이 참 유튜브 녹화 방송, 이렇게 시황 방송 올려드리기가 좀 되게 어려운 시장 상황이에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죠. 지금요. 막 코스닥 폭등했다가 코스피 올랐다가 그리고 시장이 또 환율 따라서 막 급등락했다가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께 조언 드리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이게 유튜브 아마 2, 30분 사이에서 방송 시간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짧으면 한 15분? 그거 준비하려면은 제가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하고 하는 시간이 한 4, 5시간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뭘 하셔야지 되겠어요? 뭘 해주셔야지 되죠?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되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금융시장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시가총액 1위의 전쟁터였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좀 약간 오늘의 부제라고 할까요? 자, 먼저 그러면은 바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삼성전자가 간만에 어떤 우리가 저항이라고 좀 느껴지는 시원하게 오랜만에 차고 올라갔어요. 외국인이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를 이끌어냅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뭐 KRX 기준이긴 한데 오늘 시세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 한번 오르고 주춤하다가 또 후반에 끌고 올라가고 그러한 흐름이 코스피 지수 자체를 좀 견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스피는 삼성전자보다 사실상 좀 더 이제 장중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들을 보면은 바스켓이 많아진 것 같아요. 바스켓. 어떤 한 종목을 지정해서 들어온다기보다 어떤 특정 종목들 때문이라도 묶여서 들어오는 게 더 많아졌어요. 특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3분기 때부터는 그게 짙어졌고요. 근데 그게 뭐 코스피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코스닥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 코스닥 활성화 정책 대책, 코스닥 활성화 정부 대책이 나오고서는 정말 코스닥이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오늘은 알테오젠이 악재가 나왔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이게 또 문제거리였다는 거죠.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알테오젠이 12% 악재를 만났죠. 알테오젠이 직접 소송 걸린 거는 아니지만 독일에서 이제 판매 가처분 신청이 냈죠. 키투르다 SC에 대한 판매 가처분이 경쟁사한테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게 알테오젠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좀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 특별히 악재도 악재인데 한번 주봉으로 볼게요. 알테오젠을 주봉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재작년부터 재작년에 이게 한 5만 원도 안 했던 주가란 말이에요. 그게 10배 이상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관이고 외국인이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울고 싶은 아이 뺨 맞은 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로봇주 그리고 제약주들 일제히 다 매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느 한쪽에서 로봇 섹터라든지 다 지금은 너무 많이 바스켓으로 섹터별로 잘 묶여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 문제점이 지금 오늘 드러난 거고 시가총액 1위의 싸움 알테오젠이 급락한 코스닥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크게 오른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고 코스피에서도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최근에 주춤해요.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에 대한, 그러니까는 향후 AI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 예를 들면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차질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썰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SK 하이닉스가 빨리 올라가는 것이 좀 못마땅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더 사고 싶은 세력들 쪽에서 뭔가 그런 썰들을 내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어쨌거나 시장을 SK 하이닉스가 많이 점유하고 있는 HBM 시장을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자,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수요 우선일 때, 그런데 수요 우위의 시장일 때는 실제로 그런 것들의 영향이 큰데, 지금은 수요가 아니고 HBM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란 말이에요.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면은 삼성전자가 쉐어를 가지고 가는 게 좀 더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SK 하이닉스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AI 반도체 실적에 있어서는 더 우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 상승률이 뭐 오늘이야 이렇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오른 그 주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수익률 게임에서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지금 더 기회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살 게 아니고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현대차도 많이 올랐어요. 현대차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현대차가 뭐 오늘은 하이브리드 소식이 전해졌고, 근데 결국에 현대차를 최근에 성장성을 좀 높여주는 계기를 본다면 로봇주로 봐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현대차는 좀 향후 로봇을 생산하는 주요 업체가 될 가능성이 지금 꽤나 높아졌어요. 그런 점의 성장성에서 현대차의 주가가 이번 주에 더 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유들보다도 뭐 관세 문제나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제가 볼 때는 로봇 관련된 성장성을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당장 모멘텀을 따진다면은 뭐 다음 주에 한번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현대차가 그 이후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유망한 종목들을 뽑는다면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하겠지만, 현대차를 단연 좀 향후 내년 1분기까지 놓고 봤을 때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현대차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이제 뭐 로봇에 대한 성장성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서 현대차가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런 성장성들을 묻혀주겠느냐 라는 것에 의문은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수요들이 자꾸만 자극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뉴스화 될 거고 이슈화 될 거고, 그래서 현대차도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자동차보다도 로봇 때문에 내년에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은데, 과연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코스닥이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때려 맞아서 우리 그 HLB에 안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HLB가 사실상 코스닥에서 탑을 잡나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미국에서 승인이 안 나다 보니까는 이 모양까지 돼버렸습니다. 12만 9천 원짜리가 4만 9천 원까지 돼버렸어요. 이런 공포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코스닥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장성이 바탕이 된, 그러니까 가치보다는 성장성이 바탕이 된
시장이란 말이죠. 언제든 주가는 폭등할 수 있고 언제든 주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단기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주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에 비해서 최근에 코스닥이 강했어요. 그동안 뭐 코스피에 비해서 덜 올랐던 점도 있었겠죠. 그럼 오늘 코스닥이 더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이 로봇주들도 하락하고 그랬던 이유는 사실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수급이 취약하다는 거죠. 코스닥이요.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기관과 특히 기관 쪽에서 바스켓 형태로 많이 들어왔고 바스켓 형태로 들어왔던 것이 AI 관련주, 그러니까 AI 로봇 포함해서 AI 관련주,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도 시가총액이 높은 쪽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런 쪽으로 많이 자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주춤하고 있었고. 근데 삼성전자로 외국인이 들어가 버리니까는 순식간에 자금이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죠. 삼성전자 1% 기관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가 1%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코스닥에서 여러 종목이 죽어나가야지 됩니다. 그 현상이 오늘 나타났다고 보여져요. 때마침. 자, 그러면 코스피가 이런 전제에서 코스피가 삼성전자 필두로 계속 오른다면 코스닥은 분명히 당분간 좋지 않을 거예요. 당분간. 전제는 당분간. 왜냐하면 수급 이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유망한 코스닥 종목들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소부장 그 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부터 해서 제약바이오, 로봇, AI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보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단 말이에요. 뭐 기술력이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적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종목들은 또 많이 오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수급 상황이 안 좋은데 계속 테마성으로 들고 있는 것도 위험하죠. 근데 이 리스크는 사실상 코스닥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유사한 리스크를 코스피도 갖고 있어요. 코스피가 이게 본격적인 상승으로 가면은 너무 좋겠죠. 오늘 뭐 지수 삼성전자 올라서 그렇게 됐는데 외국인 매수도 들어왔고. 근데 문제는 환율에 있어요. 환율.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순매수 주식시장에 1조 들어오고 그러니까 좀 환율도 약간은 내렸어요. 뭐 많이 내린 것은 아니고 약간은 내렸는데 근데 만약에 당장 다음 주에 환율이 튀어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코스피 급락 요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환율이 방어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렇다면은 코스피 들어왔던 자금은 고스란히 빠져나갈 거예요. 그거는 최근에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환율이 좀 최근 들어서 정체가 되니까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죠. 그렇지만 환율이 불안했던 상황들 계속 올라가고 그런 상황에서 매도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그래도 더 오르지는 않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외국인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이 언제 바뀔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환율이 어느 수준까지는 내려와 주어야지 좀 안정권이다. 금융시장이 그래도 충분히 안정권에 접어들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저울이다. 원달러 환율이 막 오르면서
외환시장을 필두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기술 성장주들, 테마 형태를 띠고 있는 성장주들, 뭐 기술력 있는 로봇, AI, 바이오 그런 쪽들로 수급이 오히려 코스피에서 나와서 코스닥을 급등시킬 수 있고요. 반면에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 찾을수록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조선주들, 뭐 방산주 좀 주춤했죠. 금융주들도 주춤했었어요.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왕창 몰리고 그러려면 전제가 뭐예요? 코스닥에서 빠져야지 되겠죠. 자금이 빠지겠죠. 일시적으로 코스닥의 종목들이 많이 털려 나갈 수 있어요. 조정을.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키를 잡고 있는 거는 환율이고 이 환율 상황이 어떻게 될지 단기적으로 명확하지는 또 않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균형을 오히려 이것 자체를 리스크로 생각하는 것도 합당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적극성을 띄어서 코스닥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인데 코스닥 적극적으로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서 코스피가 다시 가나 코스피 쪽으로 이럴 정해놓고 덤빌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또 관망 얘기를 드려야지 되는데 단기적으로 무리하지 마세요. 이게 단기적인 시각에서 무리를 하게 되면은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었잖아요. 코스닥 관련돼서 테마성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의해야지 된다. 괜히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처럼 이런 일이 바로 벌어지잖아요. 수급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성으로 종목을 보기에는 리스크가 높으니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은 관망이나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어차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환율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엔 갈 거니까 결국에 추가적으로 많이 오를 테니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 아웃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될 수 있는 종목들 우량한 종목들 좀 빠지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다시 회복하고 갈 거란 말이죠. 로봇주들도 마찬가지고 로봇주들도 한동안 또 뭐 막 급등했다가 또 조정 보였다가 또 급등했다가 조정 보였다가 이런 게 랠리가 뭐 계속해서 치고 가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레벨업 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레벨업 시켜놓고 한동안 쭉 조정 보이다가 또 레벨업 짧은 기간에 레벨업 그러니까 오히려 랠리장들을 보면은 장기적으로 흐름들을 보면은 레벨업 구간은 기간이 더 짧아요. 그리고 조정 기간이 오히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만큼 기회도 많다는 거죠. 오를 때 무리해서 종목들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예요. 양시장 모두 종목들에 대해서 레벨업 한 다음에 종목 쭉 밀려서 내려올 때 그때 야금 사서 모아두고 그리고 또 레벨업 훅 치고 가면은 좀 어느 정도 비중 줄였다가 또 밀려 내려올 때 비중 다시 채워놓고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이거는 코스피던 코스닥이던 주요 랠리 종목들, 주요 추세 상승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 장기성, 중장기성 투자에 적합한 그런 류의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오늘 방송 내용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상 상당히 많이 오늘은 어떤 얘기를 어떻게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 얘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과감하게
가감 없이 그냥 많이 눌러주시면은 너무 고맙겠습니다.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사실 방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녹화를 하고 하면서 그래도 어쩔 때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게 귀찮잖아요. 찍기가 귀찮잖아요. 준비하고 막 이것도 시간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요 이렇게 많이들 눌러주시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몇백 명의 분들이 영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힘을 얻어서 또 준비를 하고 그래요. 사실상 그 유튜브 채널이 그래요. 우리 단순하게 구독자 수로 따진다면은 상위 0.1% 그렇게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대부분 다 허수의 유튜브 채널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수익이 되려면은 뭐 만 몇 명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구독자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구독자 수 그래도 30만 명은 넘고 조회수 영상 올리면은 조회수도 영상 하나에 10만 이상 나오고 그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수익이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저는 유튜브에서는 수익이 나온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는 게 그것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그래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매주 빠짐없이 여러분들 찾아뵈면서 인사드리는데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의 엄지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요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금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